KKMD 904와 모로코 온라인 뉴스 매체 바를라만 기사 번역. M1A2 에이브람스만으로는 부족하다. 사하라의 군사강국 모로코가 K2 흑표와 천궁2에 관심 보이는 이유. 모로코가 대한민국 K2 흑표 주력 전차와 천궁2 지대공 미사일 체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사실 1년 전인 2025년 4월 프랑스어 기반 인터넷 매체 르트루아 썽스와 쌍트에 의해 이미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 1월에 들어서면서 모로코 월드뉴스, 디펜스 블로그 등 다수 매체가 한국 방산업계 소식통의 제보를 재인용하는 형태로 보도하면서 해당 내용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KKMD 시청자 중에서도 궁금해하는 분이 있었을 정도죠.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 좀 더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북아프리카 지역의 군사강국 알제리와 모로코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지정학적 힘겨루기의 내용과 양가 질로 대표되는 두 나라의 상반되는 군사 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KKMD는 늘 서두가 길다고 불만스러워할 분들이 있을지 몰라 모로코 온라인 뉴스 매체인 바를라만이 2026년 1월 16일 게재한 기사 K2 흑표 주력전차 400대와 천궁 KM-SAM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인 모로코를 먼저 번역해보고 제 생각은 그 이후에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를라만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한국 방산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다양한 차종이 혼재된 기존 기갑 전력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던 모로코 정부가 현상 타개를 위해 현재 K2 흑표 주력 전차 400여 대와 천궁 KM-SAM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이 성사될 경우 모로코는 아프리카 최초로 K2 흑표 주력 전차와 천궁 지대공 미사일을 운용하는 국가가 되는 동시에 지상 및 방공 전력 전반에서 결정적인 전략적 재편을 단행했음을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움직임은 2025년 봄 모로코 산업통상부 장관 리아드 메주르가 서울을 방문해 K2 주력전차에 대한 공식적인 관심을 표명하면서 구체화되었다. 동일한 방산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모로코의 전략적 판단은 미국산 M1A2 에이브람스 주력전차의 최신 개량형을 도입하여 운용한다 하더라도 에이브람스 단일 체계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현재의 작전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시키기란 불가능하다는 분석에 근거하고 있다. 모로코는 이미 M1A1 및 M1A2 에이브람스 전차 약 20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최신 버전인 M1A2 SEP V3도 인도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상당한 규모의 전력 증강에도 불구하고 모로코 군사 수뇌부의 우려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모로코 군 당국은 주변국의 군사력 확장이 계속되고 있어 더욱 단계적이고 유연한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물류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로코의 기갑 전력. 모로코 기갑부대의 복잡하기 짝이 없는 전력 구조가 이러한 전략적 재검토를 촉발시키고 있다. 현재 모로코 육군은 미국산 에이브럼스 주력전차 200대의 M48 패튼, 300대에 달하는 M60 전차 외에도 구소련제 T-71을 약 200대 정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서로 다른 산업 및 운용 교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혼성 복합 전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모로코는 M1A1 및 M1A2 에이브람스 전차 약 200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한 내용이 나오므로 모로코가 보유하고 있는 주력 전차는 총 700여 대가 됩니다. 이에 대항하는 알제리 기갑 전력은 모로코의 2배인 1400대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그 핵심에는 러시아산 T-90SA 600여 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2006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된 T-90SA는 운용된 지 20년 이상 지난 것들도 있어 현대적 개량 작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알제리는 구소련 시절부터 도입한 T-72M1 계열을 약 300에서 500여 대, 1세대 전차인 T-55를 현대화시킨 T-55AMV를 약 270대에서 300대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록 양적인 면에서는 알제리가 모로코를 앞서지만 세계 최고라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에이브람스 주력 전차를 200대 이상 운용하고 있는 모로코가 K2 흑표까지 400대 이상 보유하게 된다면 질적인 면에서 알제리를 압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 방산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모로코 정부는 이러한 혼성 복합 전력 체계가 유지보수, 교육훈련, 그리고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판단하고 있다. 2022년 이후 미국의 M1A2 SEP V3 생산 및 수출 여력이 줄어들면서 모로코 기갑전력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한국산 K2 흑표 주력 전차가 모로코에 주목을 받기 시작한 데는 이런 배경이 작용했다. 모로코 정부는 K2 흑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주요 이유로 자동 장전 장치에 따른 탑승 승무원 숫자의 감소, 사막 환경에 최적화된 기동성, 그리고 수출에 유리하도록 모듈화된 설계를 꼽고 있다. 다만 소식통들은 현 단계에서 모로코 정부가 K2 흑표를 에이브람스에 대한 완전한 대체제가 아니라 기갑 전력 체계를 보조하는 보완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내 안보 환경 또한 이번 K2 흑표 도입 결정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러시아제 무기를 지속적으로 구매해온 알제리는 최근 수호이 35를 도입했으며 수호이 57 2대를 확보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언급되었던 소식통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모로코 정부가 지역 내 군사 균형이 여전히 면밀히 감시되고 있음을 알제리에게 상기시키고 모로코의 전략적 단호함을 전달하는 메시지로서 K2 흑표 도입 카드를 활용하려 한다고 분석한다. 천궁 KM-SAM 및 K방산 도입을 논의 중인 모로코. 모로코의 관심은 비단 K2 흑표 주력 전차에 국한되지 않고 있다. 천궁 KM-SAM 지대공 미사일 체계, K9 자주포, 그리고 첨단 해군 함정 건조 역량에 대해서도 탐색적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방산에 대한 모로코 정부의 이렇게 개방적인 태도는 이미 구축된 산업적 유대관계에 기반하고 있다. 현대 로템은 이미 모로코에서 대규모 철도 사업을 수주한 바 있으며 한국 기업들은 현지 파트너들과 함께 카사블랑카 지역에서 산업 거점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 측 소식통들은 K2 흑표와 천궁을 비롯한 한국산 무기 체계들을 채택하는 것은 단순한 무기 구입이 아니라 모로코 왕국 차원의 장기 전략 구축 및 산업적 재편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만약 K2 주력 전차가 사하라 사막에 배치된다면 이는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북아프리카 무기 시장 힘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러한 경우 모로코는 북아프리카와 한국 방위산업계를 연결시키는 새로운 전략적 협력 축의 중심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모로코 뉴스 매체 바를라만이 2026년 1월 16일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주변국의 군사력 확장이 계속되고 있어 더욱 단계적이고 유연한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기사 내용에서 주변국이 어디를 의미하는지는 명확합니다. 모로코와 사실상 준적대 관계에 있는 알제리죠. 두 나라는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는 아니지만 2021년 이후 공식 외교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국경이 폐쇄된 상태이고 정상화될 조짐은 거의 없습니다. 양국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서사하라 분쟁입니다. 모로코는 사하라 서쪽 지역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고 있으며 군사 행정적으로 실제로 통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대해 알제리는 서사하라 분리 독립 세력인 폴리사리오 전선을 정치 외교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민족 자결권 문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당연히 사하라 서쪽 지역에 대한 모로코의 영유권을 부정하는 데 있고요. 모로코와 알제리는 외교와 군사 협력 관계에서도 완전히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산 에이브럼스를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는 모로코는 미국, 프랑스, 스페인 등 서방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알제리는 전통적으로 러시아와 긴밀한 군사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비동맹, 반서방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편입니다. 기갑전 군사 교리에서는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러시아산 주력 전차들을 핵심 전력으로 운용하고 있는 알제리는 숫자 면에서 모로코를 압도하지만 러시아식 기갑전 교리의 영향으로 지휘 통제 C2 체계의 디지털화 수준이 떨어져 기계와 부대의 네트워크 전투 효율이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전 같은 합동훈련 경험도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에 비해 미국산 M1A1, M1A2 에이브럼스를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는 모로코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서방식 기계화 부대 운용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고 실제 사하라 지역에서 장기간 작전을 펼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비, 보급, 훈련 체계 역시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양적으로는 압도적 전력을 가졌지만 효율적으로 싸우기 어려운 전력 구조를 보유한 알제리와 숫자는 적지만 더 빠르고 정확하게 싸울 수 있는 양질의 전력 구조를 보유한 모로코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모로코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에이브럼스 주력전차 200여 대를 제외한 나머지 주력전차들의 노후화가 심각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전차들을 운용하다 보니 운용 유지비도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이후 미국의 M1A2 SEP V3 생산 및 수출 여력이 줄어들고 있는 점도 모로코의 불안을 부채질했습니다. 현대적 성능을 갖췄으면서도 합리적인 가격 및 운용 유지비로 기름 먹는 하마 에이브럼스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주력 전차를 찾고 있던 모로코의 눈에 K2 흑표가 들어온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폴란드가 러시아제 노후 전차들을 K2 흑표로 교체하여 에이브럼스를 보조하는 범용 주력 전차로 활용하려 하는 것과 같은 이유라는 뜻입니다. 모로코 또한 200대에 달하는 1세대 전차 M48 패튼과 300대에 달하는 2세대 전차 M60 그리고 역시 2세대로 구분되는 구소련제 T-72 200대를 머지않아 신형으로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제리의 기갑 전력을 억제할 수 있으려면 어지간한 주력 전차 도입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지만 최근 서방의 신형 주력 전차들은 가격이 천문학적으로 비쌀 뿐만 아니라 생산 능력도 제한되어 있어 언제 인도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계 3대 신형 주력 전차들 중 하나로 평가받으며 상대적으로 가격과 운용 유지비도 저렴하고 현지 생산마저 인정해주는 주력 전차가 있다면 선택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지경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천궁2 도입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기사에서도 언급되고 있지만 알제리가 러시아 수호이 35와 수호이 57을 도입하려 한다는 보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료 조사를 해본 결과 알제리의 수호이 35, 수호이 57 도입설은 말 그대로 설로 끝날 가능성도 엿보입니다만 알제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수호이 30 MKA의 성능 개량에 집중하고 있는 동시에 중국제 전투기 도입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는 보도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알제리의 움직임은 모로코의 대공방어 시스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약 모로코가 미국 일변도의 무기 공급 시스템을 다변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라크가 이미 도입한 천궁2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며 내용이 재미있고 유익했다면 더 많은 시청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이 동영상 하이프하기를 눌러주셨으면 합니다. KKMD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은 분들은 농협 9481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캐벤즈 밀리터리 채널 KKMD